자, 스프링 배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배경부터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도메인 내에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보통 비즈니스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고 포괄적이기도 하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특성인 생산성, 포조 개발 방식, 일반적인 사용 편의성을 기반한 스프링 배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기본 지식부터 한번 체크를 들어가야겠죠. 스프링 배치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케줄링 땡. O 나왔고 X 나왔습니다. 동현이는 X. X라고 생각하시네요. 정답은 X입니다. 스프링 배치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는 아니에요. 이제 배치라는 개념은 논리적이거나 물리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데이터를 그룹화하여 일괄 처리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스케줄러는 주어진 작업을 미리 정의된 시간에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나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냐? 대량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뿐 특정 주기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 자동으로 돌아가는 스케줄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스프링 배치에서. 그럼 스프링 배치는 스케줄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을 뿐이지 스케줄러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작업 스케줄링 라이브러리인 이제 다음과 같은 3개 그 이외의 다른 것들과는 비교하는 것은 되게 적절치 못합니다. 그럼 스프링 배치란 로깅 추적, 트랜잭션 관리, 작업 처리 통계, 작업 재시작, 건너뛰기 및 리소스 관리 등 대량의 레코드를 처리하는 데 필수적인 재사용 가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럼 최적화 및 파티셔닝 기법을 통해 고용량 및 고성능 배치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고급 기술 서비스 및 기능을 제공하고요. 단순한 배치 작업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대용량의 배치 작업도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다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잡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올 겁니다. 배치 처리 기본 단위고요. 하나 이상의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배치 프로그램의 실행 단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실행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스텝은 잡 내에서 개별 단위의 작업을 의미하고요. 하나의 스텝은 아이템 리더, 아이템 라이터, 아이템 프로세서 등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각 스텝은 트랜잭션 경계 내에서 실행되며 성공 또는 실패의 상태로 끝납니다. 잡 인스턴스는 특정한 잡이 특정한 파라미터로 실행된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잡이 다른 파라미터로 실행될 경우 새로운 잡 인스턴스가 생성되고요. 잡 익스큐션은 그냥 한 번의 실행을 의미해요. 성공, 실패 등의 상태 정보를 기록. 각 실행마다 새로운 잡 익스큐션이 생성이 됩니다. 스텝 익스큐션도 있는데요. 스텝을 한 번의 실행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성공, 실패 등의 상태를 포함하고 여러 번 제시도 될 수 있어요. 아이템 리더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이템 프로세서는 읽어온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이고요. 아이템 라이터는 처리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잡 레포지토리는 잡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잡 스텝의 실행 상태와 결과를 추적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잡 런처는 잡을 실행하는 역할을 같이 담당하고요. 외부에서 잡을 트리거하고 실행과 동시에 관련된 잡 익스큐션을 생성합니다. 잡 파라미터는 이제 입력되는 파라미터입니다. 인스턴스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면서 동일한 잡이 다른 파라미터로 실행되면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청크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네, 저희가 아는 그 트랜잭션이 맞습니다. 트랜잭션 경계 내에서 실행되면서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커밋, 실패 시 롤백이 되는 개념입니다. 청크 단위로 보통 스프링 배치에서는 트랜잭션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어를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스프링 배치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배치 코어, 배치 인프라스트럭처로 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가장 상위 레이어로 개발자가 배치 작업을 정의하는 곳입니다. 그럼 배치 작업이 뭐냐? 대용량의 데이터를 일괄 처리하는 작업을 의미하고요. 이제 잡, 스텝, 아이템 리더, 아이템 라이터 등과 같은 컴포넌트를 이용해 배치 프로세스를 설계합니다. 스프링 배치는 각각의 배치 잡이 어떻게 실행되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의를 하게 되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배치 코어입니다. 스프링 배치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레이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의한 배치 작업이 실제로 실행되고 제어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의한 작업을 어떻게 실행할지 관리하기도 합니다. 여기 배치 코어에서의 주요 컴포넌트는 잡 런처, 잡 스텝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배치 인프라스트럭처는 배치 작업의 읽기, 쓰기, 제시도 등과 관련된 공통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배치 작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읽기와 데이터 쓰기와 같은 구성 요소를 제공하면서 제시도 로직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리트라이 템플릿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컴포넌트는 아이템 리더, 아이템 라이터, 리트라이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아키텍처 안에서 배치 처리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배치 시스템에서 배치 처리를 어떻게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성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의 야간 정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의 거래 내역을 야간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처리를 해요. 근데 이러한 방식을 실시간 응답이 필요한 결제 같은 작업에 사용을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작업하는 경우에는 로그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작업은 실시간적인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치 처리를 어떻게 전략을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배치 처리 전략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이제 배치 윈도우에서의 일반적인 처리, 그리고 동시 배치, 병렬 처리, 파티셔닝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배치 윈도우에서 일반 처리는 가장 흔한 예시로 은행 점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배치 윈도우는 배치 작업이 실행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해요. 그래서 그냥 나 이 배치 윈도우 시간 동안 나 배치 처리할게 라는 걸 설정을 해주는 걸 배치 윈도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배치 윈도우 동안에는 배치 처리만 하기 때문에 데이터 충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여러 트랜잭션이 실행되더라도 그냥 커밋을 한 번에 모아서 해주면 돼요. 이제 그때그때 커밋하는 처리 방식은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 방식은 오버헤드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배치 윈도우는 그때그때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트랜잭션에 대한 커밋 내역을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시스템이 좀 복잡해졌을 경우에는 되게 대량의 데이터 변경을 커밋을 한 번에 해버리면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커밋 전략을 좀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은 동시 배치인데요. 동시 배치는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에 배치 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아니면 데이터를 동시에 건드려서 일관성이 깨진다거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금을 좀 짧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금이란 이제 데이터를 동시에 건드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한 자원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잠금을 해놓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사용성을 위해서는 잠금을 짧게 유지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커밋을 트랜잭션마다 커밋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계속 사용 중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금을 잠깐 보면은 낙관적 락, 비관적 락이 있는데, 이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웠던 그 비관적, 낙관적 락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비관적 락은 일단 잠궈놓고 데이터 처리를 해요. 그러고 작업이 끝나면 잠금을 해제해요. 그러면 이제 나만 데이터를 건드릴 수 있는 거고, 낙관적 락은 일단 데이터를 처리를 해요. 데이터 처리를 하고 커밋하기 직전에 나랑 같은 데이터를 건드린 게 없나? 내가 건드린 데이터가 또 다른 수정사항은 없나? 이렇게 확인하는 방식을 낙관적 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관적 락은 데이터 충돌 가능성이 높을 때 사용하고, 낙관적 락은 데이터 충돌 가능성이 낮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배치 전략으로 병렬 처리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 배치 작업을 동시에 실행을 해서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4시간이 그 두 개의 배치 작업을 병렬적으로 말고 수평적으로 할 경우에는 4시간이 걸릴 처리를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엔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같은 테이블을 건드리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도록 잘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어 테이블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이터는 대문자 A라는 배치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으니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제어 테이블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티셔닝 처리입니다. 파티셔닝 처리는 그 하나의 큰 프로세스를 좀 여러 개로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큰 프로세스가 여러 개로 나눠서 그 각각의 프로세스를 컨트롤러가 처리를 하고 이 인풋이 각각의 컨트롤러에 대해서 나눠서 들어가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그걸 각각 처리해서 내보내면 그거를 다시 머지를 시키는 과정을 파티셔닝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셔닝에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파티셔닝을 피자 조각이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고정 및 균등한 레코드 집합 분할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피자 6조각이 있는데 사람 3명이니까 2조각씩 먹자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에는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병렬 처리가 용이하고 근데 하지만 이게 몇 명이서 어떻게 나눠야 하지? 라는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문 예시로는 1부터 10만까지 그리고 10만 1부터 2만까지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키 열에 따른 분할인데요. 이거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컬럼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컬럼에 피자의 맛이라는 컬럼이 있을 때 누구는 페퍼로니, 누구는 고구마, 누구는 포테이토 피자를 먹어 라고 배치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네,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건데 이제 그 열 값을 할당하는 방식에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파티셔닝 테이블로 배치 인스턴트에 할당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파티셔닝 테이블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는 특정 범위의 값을 분할해 여러 개의 작업 인스턴스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인스턴스는 그냥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만약에 ID 같은 고유한 키값을 기준으로 나눌 경우에는 중복 처리를 방지할 수 있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페퍼로니 피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포테이토 피자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도 있어서 고르게 분배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문 예시로는 예를 들어 로케이션 코드가 A부터 F인 거를 하나의 인스턴스에 할당을 하고 로케이션 코드가 G부터 L인 거는 또 다른 인스턴스에 할당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뷰에 따른 분할입니다. 피자를 담은 접시를 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피자 조각을 레코드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레코드 집합을 이제 뷰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이 뷰를 각각의 인스턴스에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각자의 배치 작업이 독립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 이제 만약에 새로운 뷰를 추가할 때마다 또 수동으로 어떤 인스턴스에 할당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 수동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서 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이렇게 뷰를 생성해서 각각의 인스턴스에 할당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처리 인디케이터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처리 상태를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하나의 컬럼에. 그래서 처리 중인 거, 처리되지 않은 거, 아니면 완료된 거. 그래서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인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처리를 다 하고 나면은 이거를 완료 또는 처리 중 이렇게 컬럼 값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풋 아웃풋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만약에 업데이트하는 배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만약에 그 레코드를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되는 배치 어플리케이션이면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 단점은 좀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프로세싱 상태가 언프로스드면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 상태를 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테이블을 평면 파일로 추출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테이블을 파일로 추출을 해서 그 파일을 분할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분할하고 추출하는 그 과정 자체가 오버헤드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다중 파티션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도서관에서는 이미 책이 잘 구역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그냥 너는 이 구역, 너는 이 구역 정리해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평면 파일로 추출한다는 말은 이미 정리되어 있는 애를 일단 책을 다 모아서 다시 구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되니까 이제 다중 파티셔닝의 효과를 상쇄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시는 이렇게 파일로 추출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로는 대규모 거래 데이터를 외부 파일로 추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실생활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식으로 해싱열을 사용합니다. 얘는 약간 키열 방식과 좀 비슷한 방식인데, 데이터베이스 열에 해시 값을 추가를 해서 그거를 인스턴스에 할당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 해시 값이 인디케이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너는 빨간 깃발을 꽂은 조각만 먹어, 너는 파란 깃발을 꽂은 조각만 먹어,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터 역할을 해주는 거를 해싱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의 장점으로는 저희가 좀 자유롭게 분배를 할 수 있어요. 깃발만 조절하면 되니까 이제 분배가 좀 안 맞는다 싶으면 깃발을 옮기거나 빼면 돼가지고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단점이 이제 해시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하가 균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실생활 예시로는 거래 번호를 해싱하여 ABC로 나누고 각 배치 작업이 서로 다른 해시 값을 가진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값이 A인 애랑 해시 값이 B인 애를 각각 인스턴스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설계 원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설계 원칙은 다중 파티셔닝의 경우에 이제 파티션 테이블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파티션 테이블이란 이제 각 파티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특별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배웠듯이 파티션 그 개념을 조금 이제 인지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아이디, 파티션 번호, 해당 파티션이 처리할 데이터 범위 뭐 이렇게 있는데요. 파티션 번호는 어떤 파티션에서 처리된 데이터인지 알 수 있고, 병합 과정에서 파일을 올바르게 병합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처리 로그나 오류 로그를 기록할 때도 파티션 번호를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되면 파티션 테이블로부터 프로그램 아이디와 파티션 번호를 일단 알아내고요. 어떤 데이터 범위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DB 설계에서부터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경합을 줄여야 되고요. 인덱스 테이블도 데드락을 방지하도록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만 이렇게 들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피자 예시로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여러 그룹의 친구들이 각기 다른 피자 조각을 나눠 먹는 상황이라고 일단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번 그룹이 있고 2번 그룹이 있는데 파티션 테이블, 이건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어떤 친구들이 어떤 피자 조각을 먹어야 할지 기록해 놓은 특별한 테이블입니다. 그럼 테이블에 존재하는 중요한 정보들, 아까 말씀드린 뭐 프로그램 아이디가 될 수도 있고 파티션 번호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 범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 각 그룹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번호, 이 번호를 토대로 누가 어떤 피자를 먹어야 할지 알 수 있는 게 프로그램 아이디입니다. 그럼 파티션 번호는 각 그룹이 가져갈 피자 조각을 구분하는 번호입니다. 가령 1번 그룹은 첫 번째 파티션, 2번 그룹은 두 번째 파티션에 해당하는 피자 조각 가져가기. 그러면은 해당 파티션에 해당하지 않는 피자 조각은 가져가지 않겠죠. 데이터 범위는 피자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각 그룹이 가져갈 피자 조각 범위를 의미합니다. 1번 그룹은 1번 조각, 2번 그룹은 4번 조각.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나눠서 설정을 해주면 그 범위를 쉽게 알 수 있겠죠. 파티션 번호의 역할입니다. 어떤 그룹이 어떤 피자 조각을 가져갔는지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룹들이 먹은 피자 조각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이제 머지않은 과정에서 어떤 그룹의 피자를 어떻게 합칠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그룹이 먹은 피자에서 발생한 문제나 오류를 기록할 때도 이제 파티션 번호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1번 그룹이 가져간 피자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1번 파티션 번호를 기록해 놓고 그 기록을 토대로 추적하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아까 이 슬라이드에 있었던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되면 파티션 테이블로부터 프로그램 아이디와 파티션 번호를 알아냄. 이게 뭔 소리냐? 파티션 테이블이 피자 파티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자를 나누기 전에 파티션 테이블을 먼저 확인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룹이 어떤 피자 조각을 가져가야 하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밑에 예시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드락 최소화입니다. 병렬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데드락이 발생하면 어떻게 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데드락이 어떤 것이냐? 동시에 DB에 접근할 때 서로 자원을 기다리며 아무 작업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서로 기다리기만 하다가 멈춰버린대요. 그럼 데드락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경합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인덱스 테이블도 데드락을 방지하도록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데드락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이제 관리 테이블, 로그 테이블, 제어 테이블, 락 테이블에서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접근할 때 데드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데드락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즉시 오류를 내지 않고 잠시 기다렸다가 계속 리트라이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를 위해 시스템은 대기 후 재시도하는 메커니즘을 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트라이 템플릿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하셔서 데드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피자로 한번 예를 들어봐야겠죠. 친구들이 동시에 피자를 가져가려고 접시에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데드락 같은 경우는 A도 페페로니를 원하는데 B는 페페로니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제 포테이토 피자 조각을 가져가려고 해요. 하지만 A는 페페로니뿐만 아니라 포테이토도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선택을 기다리기만 하면서 아무도 피자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페페로니부터 가져가면 되겠지. 그럼 페페로니 가져가고 포테이토 가져가면 되니까 하면서 포테이토만 필요한 애는 걔가 페페로니를 가져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데드락을 방지하는 방법, 경합을 줄이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순서를 정해서 동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인덱스 테이블은 가져가는 순서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테이블에 적힌 번호대로 순서대로 가져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자주 데드락이 발생하는 곳은 공유하고 있는 접시나 테이블에서 자주 발생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가 동시에 이 테이블에 접근해 각자 자신이 원하는 피자를 가져가려고 할 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피자의 종류가 한정적일 때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잠시 대기 후 재시도하는 방법. 예를 들자면 동시에 피자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A가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피자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 전달 및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티셔닝 모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애플리케이션 시작 전에 파티션 매개 변수를 검색을 해야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파티션 매개 변수를 검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나면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해야 될 것이고, 전달하고 난 후에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파티션 통합까지 이렇게 5단계로 이제 매개 변수 전달 및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얘도 똑같이 타이틀에 맞게 예시로 가볼게요. 여러 명이 동시에 한 판을 나누어 먹는 상황입니다. 큰 피자, 큰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 시작 전에 매개 변수를 검색을 한다. 그럼 피자를 먹기 전에 몇 명이 먹을 거지? 그리고 이걸 그럼 몇 조각으로 나눌 수 있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나누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파티션 매개 변수 검증을 하는 건 어떤 거냐? 나누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확인을 하는 건데, 총 조각수가 고르게 나눠질 만큼 충분한지, 가령 가져가려고 하는 애는 4명인데 피자 조각이 3조각밖에 없지 않은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두가 고르게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파티션이 전체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시작 시 애플리케이션에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건 뭔 소리냐? 피자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적절한 피자 조각을 각 친구들에게 주며 이걸 데이터로 접목시켜 봤을 땐 데이터도 각각의 파티션에게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검증, 충분한 파티션, 즉 피자 조각, 여기서 모든 친구가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파티션 사이에 틈이 없음, 이게 데이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는 소리입니다. 한 친구도 피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만약 피자 한 조각이 너무 커져서 그 친구가 다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걸 데이터로 접목을 시켜보자면 한 파티션이 여러 DB 파티션에 걸쳐 있지 않도록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 스프링 배치에서 되게 여러 가지 전략들과 뭐 방법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특히 파티셔닝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파티셔닝에 집중을 했는지는 이제 저희가 코드 분석 그 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왜 파티셔닝에 집중을 했고 파티셔닝이 어떻게 개발해서 사용이 되는지 분석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